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꺼번에 가도록 하고요. 본문 시작하면서 영화 얘기를 하나 하고 갈 수밖에 없겠네요. 지문을 읽는 내내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지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이 영화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Gravity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혼자 보는 걸 권장합니다. 아주 조용한 밤에. 내신 끝나고, 당연히 내신 끝나고, 내신 기간에 보면 안 돼요. 내신 끝나고, 혼자, 정말 조용한 환경 속에서 완전히 몰입을 해서,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누나가 나오는데, 샌드라 블럭이라는 누나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형이 나옵니다. 조지 클루니라는 형이 나오는데, 정말 영화에 몰입해서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걸 되게 권장하는 영화고요. 이 그래비티의 마지막 장면이 뭔가 이렇게 좀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꼭 한번 보는 거 권장합니다. 제이쌤이 추천해주는 영화만 봐도 실패하진 않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Day 1에서 Back to Space에서 본문 1은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10년 만에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돌아왔다. 자, 가보겠습니다. After blasting off from Earth. 자, it's a blast off. 이게 팡 하고 터져 나오는 거 blast off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 캐리비안 베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물놀이장 있는데 보면 슬라이더 같은 거에서 이제 물로 팡 하고 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려보내는 장치들이 있을 거, 놀이기구 같은 거, 그걸 이제 blast라고 합니다. 터져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이제 이건 이제 출발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출발한 후에 we took about 27 hours. 자, 우리는 대략 한 2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 take 다음에 보통 이제 시간 같은 게 나오면 걸리다 이런 거고요. 이때 about은 대략 이런 뜻이죠. 자, 뭐 하는 데 걸렸냐면 to reach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ISA라고 하는 IS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달하는데 2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we docked. 이제 우리가 이제 docking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우주선이 이제 다른 우주선하고 딱 붙이는 걸 docking 한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딱 도킹을 했습니다. 인데요. 이 where 이번 단원의 주인공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맥락상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with가 필요한 게 이 국제우주정거장과 우리가 타고 온 이 우주선이 함께 docking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with which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조금 주의 좀 해주세요. 알겠죠? 당연히 맥락상 in이라 by가 아니라 with가 필요한 상황이죠. 얘와 함께 docking을 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this is my third journey into space. 자, 우주로의 나의 세 번째 여정입니다. 뭐 이런 내용 뭐 간단하게 잘 보시고요. 세 번째. After 10 years. 자, 10년이 지나 I'm back on this station. 자, 이 정거장에 난 되돌아왔고요. 그럼 10년 만에 왔다. 뭐 내용 잘 봐야 되겠네요. 즉, the largest artificial space habitat. 그래서 즉 이때 이제 컴먼은 즉 정도로, 즉 그게 뭐냐면 가장 큰 인공위성 그런 거주지, habitat, 거주지입니다. in orbit. 자, 이 궤도에 있는, 우주에 떠 있는, 지구에서 400km 정도 이 궤도에 있는, 가장 큰 인공우주 그런, 거주지입니다.인데요. 이 habit이라는 단어는 뒤에 추가 읽기, further reading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요거 가지고 조금 더 추가 얘기를 할 건데, 요거 살짝 하나만 갈게. 이 habit이라는 어원이 여러분들은 이제 습관만 알고 있잖아요. 원래 어원은 어디에 붙어 살답니다. 그래서 habitat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at 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생긴 합성어라고 봐도 좋아요. 내가 사는 곳, 그래서 이게 서식지,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접두사 in을 붙여서 생겨난 파생어가 있어서 inhabit이라는 단어가 있고, 얘는 이제 동사가 된 거고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인데, further reading이 시험 범위에 포함 안 된 친구들이 있을까봐 여기서 이제 미리 하나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live, reside, dwell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뒤에 어디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in이 필요하지만, 얘 혼자 이미 어원상 in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어디에 살다 그럴 때 왠지 우리말로는 in이 어울리지만 in을 쓰지 않는, 즉 바로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게 되는, 이 장소에 살다 in 없이 이렇게 쓰이는 친구예요. 자, 여기까지만 알고 끝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살다라는 동사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 장소가 누군가에 의해 거주되다 하고, 즉 목적어가 바로 오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이 장소는 be inhabited, 거주되어진다. by somebody, SB라고 쓸게요. somebody, 누군가에 의해 이런 식으로 수동태도 쓸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동사로 파생될 수 있다까지. 물론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 언제 또 하겠어요. 잘 알아두시고 further reading 포함되는 친구들은 거기서는 쌤이 딱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했으니까. 자, 계속 갑니다. habitat, 서식지. 여기서 이제 서식지라고 그러면 안 되고 거주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고요. 5일차 중력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이제 이렇게 한번 중력 없는 곳에서의 이야기, 경험 한번 제목 잡아봤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Now 이제 I'm getting better. 난 점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get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특히 이제 비교급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점점점 뭐뭐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Remembering, 기억하는데요. Where I am, 내가 어디에 있는지. When I first wake up, 내가 처음 딱 깼을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낯선 데서 딱 자면 잠깐 여기가 어디지 하고 순간적으로 내 방이 아닌 데서 깨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죠. But 그러나 I'm still often confused. 이런 건 이제 수동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혼란스럽게 된 거니까 confused. 그죠?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About how my body is positioned. 자, 뭐에 관해서 좀 헷갈리냐면 어떻게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번역할게요. 내 몸뚱아리가 좀 위치되는지, 수동. 내 몸뚱아리가 의지가 있어서 팔이 여기 위치, 다리가 여기 위치 이러진 않죠. 내 몸이 위치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좀 헷갈려요. 무중력이니까. In the dark and without gravity. 어둠 속에서. 그리고 중력 없이. My inner ear, 내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내 이가 just takes a random guesses. 그러니까 내 이는 지가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무중력 상태에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지 멋대로 랜덤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As to, 요것들은 이제 은근히 about의 뜻인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when it comes to도 몇 번 다뤘지만 요런 표현들, regarding 요런 표현들, concerning 요런 표현들 아마 다 써버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ith respect to 요런 표현들 우리가 about이라고 잘 생각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전부 다 about의 느낌이고,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이 뒤에 나오는 to, 이런 식의 to는 전부 다 전치사 to로 인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아니에요. 알겠죠? 전부 다 about의 느낌으로. 자, 그럼 다시 나의 위치에 관해 좀 이렇게 지 멋대로 판단을 해요. 랜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ometimes, 이따금씩은 자, I wake up, 나는 깨는데 여긴 좀 별표 좀 쳐야 되겠네요. 자, 확신한 채로 깨요. I'm upside down. 내가 지금 뒤집어져 있다 라는 걸 확신하면서 나는 깹니다. 자, 여기 별표 친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 이 부분 방금 해석 뭐라고 했죠? 확신하면서라고 했죠. 왠지 우리말 해석으로는 convincing 하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얘가 이제 쓰면 안 될 것 같죠. 그럼 왜 우리말로는 확신하면서인데 영어로는 어쩌다가 convinced가 맞는지, 자, 이 convince의 쓰임을 보면 알게 돼요. 이 convince는 원래 뒤에 somebody를 붙여서요. 자, SB라고 쓸게요. convince somebody that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이 대절 이하를 설득시키다, 납득시키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됐나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럼 얘가 수동으로 쓰이게 되면 설득을 당한 거죠. 납득이 된 거죠. 그래서 편의상 얘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확신하는 이라고 능동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convince의 원뜻이 누구누구를 납득시키다, 설득시키다니까 be convinced 하고 수동으로 쓰이게 되면 납득된 거, 설득된 거. 근데 이제 우리말 편의상 납득이 된 거고 설득이 된 거니까 확신하는 이라는 능동으로 번역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말 해석상 그러는 것 뿐, 원리적으로 보면 수동을 쓰는 게 맞죠. 헷갈리면 이제부터는 외우세요. 알겠죠? convinced 하고 수동으로 쓰이면 확신하다, 능동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시험지에 나오기 딱 좋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요 얘기는 좀 할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선생님 이제 문장의 형식으로 설명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일형식 완전 자동사인데 그런 말은 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것만으로 완전한 문장, 의미 전달이 확실히 됐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이 뒤에
굳이 주어를 보충하는 말을 또 쓸 필요는 없는데 원어민들은 이 뒤에서 주어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싶을 수 있죠. 뭐 굳이 뭐 문장 형식, 뭐 이 형식, 3형식 이렇게 갈 거 없이. 그때는 이 뒤에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형용사, 그러니까 ing나 pp도 굳이 얘기하면 형용사 계열이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만 툭 써도 되고 ing나 pp만 써도 돼요. 말 나온 김에 얘 하나만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는 정말 그 위대했던 그 천재는 어려서 죽었다. 이런 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영작을 하거든요. He died when he was young. 이렇게 영작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렇게 해버립니다. He died young. 그는 젊어서 죽었다. 이해됐죠? 이런 게 이제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유사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선생님 설명하냐? 일부 이제 문법을 좀 선호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이제 유사보어 이런 말 할까봐, 놀랄까봐,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에요. 주어 뒤에서. 알겠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이제 이게 유사보어였다. 괜히 설명했나? 근데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깼다, 뭐 한 채로? 확신한 채로. 내가 지금 뭔가 뒤집어졌다는 걸. 자, of course, 물론, it's actually my brain. 자, 좀 오늘 이렇게 좀 문법적인 게 좀 계속 나오네요. 자, 그건 사실 내 뇌가 나 지금 주어처럼 번역합니다. 이유는 좀 이따 알려줄게요. Readjusting to an environment. 이 환경에 뭐 재적응한다? 다시 재조정한다? 이 정도로 재조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환경이란 게 어떤 거냐면 height and weight. 자, 키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lose their meaning. 의미를 잃어버리는, 말 참 어렵겠지만 무중력 환경에 재조정하는, 됐죠? 그런 과정입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겁니다. 자, 문장 바로 하나 볼게요. I'm proud of, 난 자랑스럽다. Passing the exam, 시험에 통과한 게. 그럼 여기 있는 이 passing은 여기 proud of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를 쓴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럼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했으니까 자랑스러운 것도 나오고, 굳이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시험에 통과한 것도 내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건 난데 난 네가, 그녀가, 그가, 타미, 제이리, 존스가 이랬죠. 누구 더 볼까요? 에밀리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자기 이름 한 번씩 더, 뭐 소피아가 좋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자, 이런 친구들이 시험에 통과하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할 때, 즉 이 ing 한 게 다른 대상일 때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넣어서 얘를 주어처럼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ing 앞에 여기 이렇게 목적격 my son, 아니면 여기다 his 소유격 him, 이해됐죠? her, my, 여기서 이제 my를 이제 내가 나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겠네요. your, 이런 식으로 내지로 목적격인 you 이렇게 쓰게 되면 얘를 그냥 주어처럼 번역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뭐냐면 사실은 이제 내 뇌가란 말 없이 여기 it is readjusting, 그건 지금 뭐 하는 중이다? 뭐 하는 것이다? 재조정하는 것이다 하는 요거였는데 이 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은 거예요. 목적격으로 my brain. 그럼 여기다 my brains라고 해도 되나요? 네. it라고 해도 되나요? 맥락상 이해가 되면? 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볍게 영장 문제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하다가 ing 앞에 목적격이나 소유격 나오면 그냥 주어처럼 번역하면 됩니다. 여기도 그 my sons, his 이래도 됐겠네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I can use any wall equally. 자, 나는 어떤 벽이든지 간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든 옆이든 위든 마치 각각이 바닥인 것처럼. 자, 이번 단원 별표 3개 쳐야 되겠죠.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 as if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단원이 가정법에서 여기 as if와 그다음 또 우리 교재 저 후반부에 가면 이제 otherwise가 한번 나오는데 이제 가정법을 중심으로 다 다룰 단원은 아니고 as if만 다루고 있어서 선생님 지금 as if 얘기만 할 텐데 그래도 가정법에서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if 다음에는 현재가 나와도 만약 뭐뭐 한다면 if만 먼저 얘기할게요. 현재가 나와도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 과거가 나와도 만약 뭐뭐 한다면입니다. 근데 가정법에서도 똑같아요.
현재를 써도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 과거를 써도 만약 뭐뭐 한다면인데 뭔가 가능성 여부로 이렇게 판단 쓰는 겁니다. 현재를 쓰면 가능성이 있는 거, 과거를 쓰면 가능성이 좀 낮거나 없는 거,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 이게 as if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제 as if 얘기를 할게요. 이때 as가 뭐뭐처럼입니다. as의 원래 그 뜻이 있죠. 그러면 if와 합쳐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as if 다음에 여기다가 현재를 쓰면 얘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에요. 근데 as if 다음에 과거를 써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입니다. 다만 가정법에서 그러하듯 현재를 쓰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일. 진짜 마치 예를 들어서 친구 둘이 지금 썸을 타고 있어요. 타지 마. 뭘 타 그냥. 내가 탄다고 잠깐만 가정을 해볼게요. 썸을 타고 있어. 그럼 너 왜 꼭 내 여친처럼 그래? You're acting as if you are my girlfrien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절대 썸을 탈 일이 없는 그런 사이야. 뭐 내 여친도 아니면서 여친처럼 그러냐? 좀 짜증내는 이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는 You're acting, you're saying, you're behaving as if you were my girlfriend. 이렇게요. 타지 마. 뭘 타 자꾸. 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바닥은 아니잖아요. 벽이고 천정이고 바닥은 하나뿐인데 마치 각각이 전부 다 바닥인 것처럼 나는 전부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근데 우리 단어는 안 나오는데 had pp를 쓰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아예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이거 좀 바꿀게요.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았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알겠죠? 참고로 이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를 이렇게 was가 아니라 were를 쓰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는 단수니까 원래는 was를 써야 되는데 가정법 안에서는 이렇게 were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요것도 이제 가끔 출제가 되긴 되더라고요.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사 주고 목적어 주고 나서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면 형용사를 쓰고요. 동작에 대한 설명이면 부사를 씁니다.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를 쓰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면 형용사를 쓴다. 그런데 벽이 똑같아요. 무슨 소리야? 무슨 벽이 똑같아? 벽을 쓰는데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마치 전부 다 바닥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 썼던 겁니다. 이 문장 자체는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 좋네요. 핵심 문장 들어있고요. 계속 갑니다. Everything has zero weight. 모든 것들이 0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중력입니다. This, 이것이 말이죠. 이번 단어 이제 this도 몇 번 나오는데 바로 앞문장 써버리면 됩니다. 이 무중력이라는 것이 enables me, 나에게 가능하게 하는데요. Not only A, but also B 구조고요. A 할 뿐만 아니라 B도 하면서 A와 B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병렬이 돼야 됩니다. 즉, 나에게 가능하게 하는데 첫 번째, to fly, 나는 걸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렇게 또 미에 걸려서 to lift huge objects. 자, 무거운 물체들도 들어 올리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With one finger, 손가락 하나로. 마치 내가 슈퍼히어로인 것처럼. 방금 했던 as if 가정법. 여기서도 내가 슈퍼히어로가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am을 쓰면 좀 이상한 거야.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초능력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were. 알겠죠? 하지만 해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그런데 unfortunately 하면서 접속사는 언제나 조심하시고 얘 역접입니다. 불행히도. 그럼 앞문장을 뒤집는 거죠. 자, 무중력은요. Zero gravity는 makes astronaut lose a muscle and bone density really fast. 자, 우리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매번 나오는 패턴이라 이 정도 눈에 들어오면 좋겠죠. 우주 비행사로 하여금 astronaut 뭐 하도록 만드는데 근육과 뼈의 그런 밀도, density 단어 몰랐으면 암기하시고요. 그걸 정말 빠르게 잃도록 만듭니다. 아하. That's why. 그래서 이거 그냥 쌤이 뭐 공식 해설지에도 그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왔던데 여러분들이 자꾸 내 경험상 그렇게 자꾸 이게 정석이거든요. 정석대로 해석을 했더니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유인지 결과인지. 왜냐면 여기서 그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라고 얘는 뒤에 결과 끌고 나오는 친구라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That's why는 그래서입니다. 상대 개념으로 that, because가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뒤에 원인 나오는 거예요. That's why는 그냥 그래서 하면서 그냥 저는 therefore 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기억해 버리십시오. That's because 하고 구별하세요. 그래서 I exercise for 15 minutes a day. 하루에 150분씩 운동을 합니다. 뭐 하는 것처럼 이때 as는 뭐뭐 또처럼이네요. My colleagues do. 나의 동료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면서 이번 단원의 또 중요한 두 번째 문법 대신하는 do. 그래서 줄여서 대신하는 동사 대동사 do가 시험 문제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exercise를 내용상 받아주는 건 줄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보고 얘가 exercise를 받아주는 건지 내용상 아니면 여기 있는 비동사를 받아주는 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 친구들이 동료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exercise를 받아서 do를 쓰는 거죠. 자, 전체 요약 한번 해볼게요. 본문 1, 2. 자, 무중력에서 사는 것은 자, allows astronauts 비행사들에게 허용하는데 to move freely 자유롭게 이동하고 lift heavy objects 자 무거운 사물도 들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또한 causes rapid muscle and bone loss 아주 빠른 근육과 뼈의 밀도의 손실을 야기하죠. 그래서 운동을 막 하게 하네요. 자 여기까지 부분 1, 2 정리했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부분 나갈게요.